현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처음 일할 때부터 제가 이제 예측을 했던 게, 이 정도면 거의 인대가 없다고 봐야 된다. 제가 처음에 현진이 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팔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좀 빠른 결정을 해야 됐고, 다행히도 진짜 류현진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때 목표했던 대로, 현진이가 목표했던 대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피칭을 하고 1년 만에 경기를 나가는데 1, 2주 전에 던졌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던졌던 것처럼 그런 어떤 경기 감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선수 대단하구나. 진짜 이거는 제가 굉장하게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용입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 전담으로요, 올해까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소속되어서 현진 선수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장세용이라고 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저는 10월 초에 왔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와일드카드에 참패를 해가지고 예,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현진 선수는 3년째. 네네. 3년째 같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새 시즌을. 그쵸. 네. 아니, 작년에 수술하고 계속 재활을 같이 도우셨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런 경험도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한 선수의 재활을 온전히 다 지켜보면서 같이 했던 게. 근데 사실은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24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를 할 때요. 재활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현진 선수가 이제 LA 그 조부 클리닉에서 수술했는데요. 그 현진 선수가 한 수술을 만드신 분이 조부 박사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분한테 국내 선수들이 몇 명 정도 수술한 적도 있고요. 많이 또 그 했죠. 선수들을 재활해가지고 토미존, 네. 토미존에서 재활하는 그런 것도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참 미국까지 가서 이 재활을 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그래도 마무리가 진짜 해피 엔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등판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게임이 맥시멈 게임이거든요. 현진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를 이겼을 때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이 이제 현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와일드카드 이긴다는 가정하에 이제 로테이션에 맞춰서 훈련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분위기 자체가 그전에도 이제 토론토가 와일드카드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디비전 시리즈 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또 현진이가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1차전 선발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좀 2연패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죠. 네. 유현진 선수가 작년에 6월에 수술했을 때 그럼 같이 계셨어요? 네, 같이 있었죠.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팔꿈치가 안 좋아서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차피 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지났으니까. 이제 다 네, 끝났으니까. 편하게 좀 예, 말씀을 예. 좀 해주세요. 네. 현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처음 일할 때부터 제가 이제 예측을 했던 게, 이 정도면 거의 인대가 없다고 봐야 된다.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유현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어떤 경기력 자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2차적인 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뼈 조각이 생긴다든가, 어떤 관절의 불안정성,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변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현진이 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팔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선수들도 사실은 2차적인 부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수술을 해버립니다. 또 수술 테크닉이라든가 재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빠르게 수술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현진이는 워낙 이게 또 오래돼 있고, 또 경기력 자체가 워낙 또 나오기 때문에 인대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뒤에 뼈 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절의 불안정성, 팔도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굽어져 있고요. 또 근육 자체도 굉장히 좀 딱딱해 있고, 이게 이제 팔이 안 펴져요? 예, 팔이 안 펴지죠, 당연히. 지금도 사실은 다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도 안 예, 펴졌어요? 전에도 당연히 안 펴지죠.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보다 보니까 그쵸, 그게 그쵸, 잘 그쵸.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예. 아니, 안 펴진데 공을 어떻게 던져요? 이런 팔 상태로도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와. 류현진 선수처럼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저희 같은
어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내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대입니다. 특히 야구 선수들한테는 스로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그쵸. 인대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들이 되게 어떤 작용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뼈하고 뼈끼리 부딪혀서 뭐 뼈 조각도 생기게 되고 뼈가 또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연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부딪히면서 이제 거의 뭐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내측 측부 인대가 네. 없었던 거의 그쵸. 없어진. 예. 없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옵션들이 많이 어떤 옵션적인 부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완벽하게 다 회복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올 시즌에 진짜 훌륭하게 복귀한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류현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토론토랑 입단할 때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쵸. 토론토가 그걸 몰랐냐? 어떻게 그런 부상이 있는 선수를 그렇게 4년에 8천만 불을 주고 계약할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참 일반 분들하고 이제 안에 맞아요.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야구 선수라는 것은 굉장히 직업적인 전문적인 선수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갖춰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MLB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의 선수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죠. 과연 이 직업병을 가지고 얼마만큼 경기력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도 어떤 경력의 이 정도 선수들은 부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만성적인 부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메이저리그 그쵸. 투수들도 다.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현진 같은 경우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충분히 어떤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됐던 것 같고요. 보기 흔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이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어떤 메이저리그라는 데서 어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토론토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 처음에 유현진 선수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아까 몸 상태를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시즌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예를 들면 뭐 진짜 언론이나 팬들 사이에서 왜 구속이 안 나오냐 할 때도 올리고는 그쵸. 싶어도 그거 올리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구속적인 부분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진이하고 이슈가 되잖아요. 제가 실제로 봐도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구속이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변화구나 제구가 더 어떤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야구를 조금만 좋아하는 팬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구속으로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트레이닝법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트레이닝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속으로 올리는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꼭 구속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잃을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진이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잃을 게 상당히 또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외적인 부상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트레이닝들을 바꾼다든가 몸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일단은 모든 포커스가 팔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 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진이 같은 경우는 이 4일이나 5일 동안 다른 퍼포먼스를 위한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다음 경기를 등판하기 위해서 팔이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뭐 현진이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게 뭐냐면 팔꿈치가 안 아프고 던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얘기를 무심코 던지더라고요. 네.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현진이가 굉장히 현명한 선수라는 게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보면 구속이 조금 문제니까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지만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 트레이닝법을 바꾸게 되면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무리가 되는. 예, 몸에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또 잃을 것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른 어떤 세컨더리 부상들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연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선수들은 무조건 도전해야죠. 예, 근데 현진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1차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어떤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수죠, 사실은. 네. 그때 그 회복해서 이렇게 그 모습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네, 기억하고, 그때도 또 어떠셨어요, 사실은 당시? 사연이 굉장히 많죠. 예. 이제 복귀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년 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뭐 수술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한테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재활이 됐든 수술을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이제 뭐 현지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건 수술해야 된다. 네. 재활로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어떤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현진이가 이제 작년 당시에 올해까지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올해까지 충분하게 재활 기간을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6월 16일 날 미국 시간으로 6월 16일 정도에 수술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뭐 1년 반, 2년도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면 한 13개월, 14개월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이제 후반기 때는 복귀할 수도 있겠다. 상당히 확률적으로 좀 적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좀 빠른 결정을 해야 됐고, 다행히도 진짜 류현진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때 목표했던 대로, 현진이가 목표했던 대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겠죠. 예, 그쵸, 이 네. 수술은 잘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내가 또 그 험난한 재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전처럼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코치님한테 뭐 고민을 털어놓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사실은 13개월, 14개월 만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진이의 팔 상태나 나이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빨리 되면 좋죠. 근데 빨리 재활 복귀 과정을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그만큼 부상의 위험성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상의 위험성이 뭐 단순히 몇 개월 쉬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빨리 복귀 시점을 빨리 잡고 재활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선수 생명하고도 관련이 돼 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귀가 잘 돼서 류현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불펜 피칭을 이렇게 해서 싱글 A 선, 루키 리그 뭐 싱글 A 선수들 이렇게 하다가 네, 트리플 A 두 게임 하고 네. 토론토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리앱은 네 게임이었어요. 그쵸? 네네네. 리앱은 그 과정이 예상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뭐 어떤 좀 빨리 잘 된 거예요? 어땠어요? 왜냐하면 유현진 선수는 저랑 인터뷰할 때도 되게 빨리 복귀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리앱 게임을 4번 하고 본 게임을 나갔어요. 그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팔이 안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력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2차 부상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돼서 복귀 시점을 잡거든요. 근데 리앱 게임을 4번 하고 메이저 게임을 나간다? 이거는 진짜 뭐 모든 게 뭐 구속, 재구, 뭐 부상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고려가 된 상황에서 시점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했던 거고요. 물론 현진이가 부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뛰어나지만, 볼 던지는 것에 대한 타고난 천재성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선수들이 수술을 하고 어떤 피칭이라든가 리액 게임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재부상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뭐 구속도 문제지만 사실은 뭐 재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선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년 만에 피칭을 하고 1년 만에 경기를 나가는데 1, 2주 전에 던졌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던졌던 것처럼 그런 어떤 경기 감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선수 대단하구나. 진짜 이거는 제가 굉장하게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현진 선수를 위해서 이제 다저스에서 뭐 이렇게 네. 팬들한테 인사하는 그 네. 시간도 이렇게 뭐 전광판에 그쵸, 얼굴 그쵸. 보여주면서
그때 그 더가웃에서 그거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아, 미국도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현진이가 LA 다저스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친정팀이잖아요. 네. 고향팀이고. 아, 현진이가 참 미치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일단 현장에 좀 메이저 팀에 돌아왔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작년부터 수술하고 나서 뭐 현진이나 저랑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년 시즌 후반기 때 LA 시즌 때 LA 경기 때 나가면 첫 경기를 나가면 되게 좋겠다라고 그걸 다저스타 목표로 때. 예, 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볼 던지면 굉장히 목표를 하고 굉장히 했었는데 다행히 뭐 그때 던지지 못했지만 그때 팀에 합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설레었고 1년 넘게 진짜 이렇게 뭐 혼자 훈련하다가 팀에 결국에 합류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에 합류해서 결국에 어떤 첫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시권에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그때는. 코치님이 봤을 때는 리해 과정이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위험 요소가 있지만 올해 후반기 때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근데 그 과정들을 굉장히 진짜 큰 브레이크 없이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기에 복귀를 한다 했을 때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칭을 하다 보면 뭐 피칭의 밸런스 문제, 그다음에 뭐 1년 만에 전력 피칭을 하게 되면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잡아놓은 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뭐 소화를 했고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 말을 오늘 인터뷰하면서 3번째 얘기하는데 아마 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류현진이기 때문에 진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복귀 전 볼티모어전 전까지 위험했던 어떤 좀 브레이크가 걸렸던 건 상관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브레이크는 아니고 아마 그게 우리 이영민 기자님이 플로리다 오셨을 때 조금 평상시 갖고 있던 깨끗한 느낌이 아닌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쉬면서 스케줄 자체를 조금 조정을 했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몇 번 있거든요. 보통 스케줄 잡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 스케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유 있게 잡으면 됩니다. 뭐 1년 반, 2년 잡아놓으면 그 스케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한테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 달 정도의 우리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염좌 정도? 예, 그 정도 있어서 한 2주 정도 좀 쉬면서 스케줄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때는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그러니까. 스피드 자체도 뭐 70마일 대, 60마일 대 조절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느린 커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팔을 좀 리뉴얼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는 일단 현재는 된 것 같기 때문에 국내 팬들이 아쉽더라도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